대법원에서 집회를 가졌습니다. 대법원에서 집회를 가졌는데 이게 상당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 인천 제가 솔직히 타이틀은 많거든요. 타이틀은 많은데 제가 인천지방경찰청에 집시법 강사를 한 10개월 정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집회 관련 이제 근무를 하는 경찰청에 있는 경찰들을 상대로, 경찰 공무원들 상대로 집시법 강의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집시법 강의할 때 이제 절대적 집회 금지 구역이 사실 대법원입니다. 대법원인데 오늘 대법원 앞에서 이렇게 집회를 하게 될 줄 몰랐어요. 제가 제일 처음에 이제 소리 질러서 얘기를 했는데 여기 불이 하나씩 꺼지는 것들이 보이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요즘에 집회 원고 이런 걸 준비할 시간이 없어서 그냥 막 지르는데 좀 더 준비를 철저히 해서 질러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오늘 특히나 비가 와서 사람은 좀 적게 오셨는데 이 전달은 더 많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소리 지를 때마다 여기 하나씩 불이 꺼지는데 좀 의미가 깊었습니다. 저한테는. 네. 여기 집시법 보면요. 집회 시위 금지 장소라고 해가지고 이 11조가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자, 크게 안 보이나? 네. 아이고 안 돼. 이게 크게는 안 보이는데 지금 보니까 여기 보시면 제2호 누구든지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사 또는 저택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의 장소에서는 5개 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2호가 각급 법원이에요.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각급 법원의 기능이나 안녕을 침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관이나 재판상의 직무나 독립이나 구체적 사건의 재판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경우, 대규모 집회 또는 시위로 확산될 우려가 있는 경우. 이게 좀 애매하긴 한데 재판 재검표를 요구하라 이런 게 또 재판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뭐 이런 문제가 될 수 있어 가지고요. 이 부분이 이제 지금 현재로서는 이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나가지고 아직 법률 개정이 안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한 통고가 난 겁니다. 제한 통고가. 그래서 집회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 곳이어가지고 야 여기서 이렇게 집회를 할 수 있구나 하는 게 좀 신기하긴 하더라고요. 뭐 되게 멋진 장면들이 많이 나왔는데 이 대법원 청사를 이렇게 사람들이 수사하라 재검표하라라고 이렇게 했는데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 대법원 앞에는 이렇게 조작 총선 불복이라는 현수막이 있었는데 이 대검 앞에도 이렇게 있거든요. 그런데 정말 가슴에 와 닿더라고요. 예, 따뜻한 물, 지금 따뜻한 물 먹고 있습니다. 마시고 있습니다. 아유, 마음만으로도 진짜 감사드립니다. 지금 뭐 각종 이제 플래카드들이 많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뭐 점심때나 대법원 앞에 한번 가볼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재검표 현실성 있게 해야죠. 재검표 현실성 있게 해야 되고 당연히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진짜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다양한 이제 플래카드들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각종 플래카드들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뭐 일상에 뿌리려고요. 일상에 뿌려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알 수 있게끔 그렇게 바꾸도록 할 생각입니다. 그렇게 재검표 저는 뭐 이제 이루어질 것 같다라는 생각도 사실은 듭니다. 원래는 무기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상황이 뭉개면은 이제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2달간 재검표 가슴만 졸이고 있습니다. 네. 뭉개기는 쉽지 않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놈들이 이제 법원이 다음 주부터 2주간 휴정기거든요. 그 기간 동안에 뭐 무슨 짓을 할 수도 있어요. 인천지법, 고양지원, 파주, 저희 성남지원은 분당을 막 이런 데를 꼭 가셔야 됩니다. 가셔가지고 지켜보셔야 돼요. 그래서 혹시나 장난치는 것들이 있으면은 그 장난치는 것들을 적발을 해버리면 또 대박이 터지는 거죠. 지금 성관이가 버린 쓰레기통에서 많은 것들이 나왔지 않았습니까? 오늘도 민간인 사찰 문건이 나왔는데, 지금 이미 저쪽은 좌파가 장악을 했습니다. 더더욱 장악을 하겠죠. 네, 권순일이 바뀌죠. 권순일이. 권순일이 사실 뭐 성관이 당사자잖아요. 당사자가 지금 빠지는 겁니다. 네, 네, 똑같습니다. 네, 덮어버리기에는 증거가 너무 많아. 오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집회를 했습니다. 운치가 있었어요. 네, 오늘 집회 그 현수막 문구고요. 오늘 이제 유승수 변호사, 김소연 변호사, 임경욱 위원님 이렇게 해서 이제 기자회견을 했죠. 어저께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린 내용인데, 여기에 이제 또 하나가 또 발견됐습니다. 사실 오늘 아침에 발견됐어요. 오늘 아침에 발견돼가지고 김소연 변호사 사찰 문건이 이제 발견이 돼가지고 이게 또 이제 그 뒤에 나왔는데요. 여기 보면 그 사전투표지가 중복으로 생산되었다. 그리고 이를 파기하고 조직적으로 은폐하려 하였다. QR코드와 동일한 투표지가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가 문제다. 시스템이 붕괴되었다. QR코드가 동일한 투표지가 2장이 존재한다. 그 다음에 어제 제가 말씀드렸죠. 모두 해당 선관위, 구시, 군 선관위에 보관되어야 하는데 오히려 중앙 선관위에서 지금 보관되어 있다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권한 없이 보관하다가 이를 폐기하려다가 시민들에게 적발하게 이르렀다. 그리고 선거 무효소송 소송 내린다는 변호사의 이동 경로를 실시간으로 수집하는 메일이 발견되었다. 이게 사찰인 거죠. 이제 동향 보고라고 하는데, 사실 김소연 변호사는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와 관련해서. 네. 그리고 저번에 제가 고발한 사건이죠. 참관인과 선거감시 국민들의 통신 내역을 무차별적으로 수집하여 이를 모두 선거 범죄로 고발하였다는 보고서가 함께 발견되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이를 감시하고 검증하고자 하는 일반 국민들을 철저히 사찰하고 있다는 점에서 충격적이다. 이게 어떤 내용이냐. 오늘 보니까 뉴스가 딱 파이낸스 투데이 하나 딱 나오더라고요. 이 말이 됩니까 이게? 최신순으로 해가지고. 네. 그 다음에 이 댓글과 관련해서 재검표 좀 하고 불 좀 그만 찔러. 무슨 일주일에 한 번씩 불 나냐. 막 이런 댓글이 있었습니다. 너무 현실을, 직시를 잘 하는 거죠. 여기 보시면은 이게 이제 사찰 문건입니다. 사찰. 이게 왜 사찰이냐. 이 사람들 전부 다 이제 피의자가 되겠죠. 피의자가 되고 중앙위원장 고발 예정. 현재 서울로 이동 중. 이 동향 보고를 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의 소속을 한번 보면 될 건데, 개인의 동향을 보고를 하는 겁니다. 즉 중앙선관위가 사찰을 한다 이거죠. 이 문건으로 볼 때 저희들 동향 보고 민경욱 의원님은 휴대폰도 뺏겼으니까 저도 상당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상당히 들고 심각한 문제가 아니라 할 수 없죠. 네. 이렇게 지금 현재 서울로 이동 중.
뭐, 이, 따라간다는 거를 미감이라고 하거든, 미감. 검찰에서 미행검찰 한다고 해가지고, 이런 걸 했나? 싶네요. 이게 좀 심각하게 문제가 있는 행위입니다, 이거는 이제 당장 들고 일어나야 할 문제죠. 이제 미래통합당은 해야죠. 지금 제가 저번에 그 김재용 씨하고 정대현 씨 관련 그 사찰 얘기를 했죠. 사찰 얘기를 했는데, 사찰 얘기를 했죠. 통신기록조회 사찰 얘기를 했는데, 사실 그 정도는 그게 좀 더 심한 것 같고, 이건 또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렇게 동양보고를 한다는 게, 뭐 이쪽 애들이 어느 부서인지 한번 살펴봐야 되겠지만, 심각한 문제예요, 이거. 네, 제가 오늘 이제 종이TV가 물어보더라고요. 자기가 사진전을 하는데, 그냥 갑작스럽게 들이닥친다는 겁니다. 바로바로. 신촌에서도 그렇고, 여의도 공원에서도 그렇고, 이렇게 급속도로 빨리 들이닥칠 수가 없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죠. 우연일 수도 있어. 근데, 우연히 겹치면 필연이야. 이 필연이 겹치면 사찰이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정황을 보면 좀 문제가 심각한 것 같습니다. 즉, 필연이 겹치고 있다는 거죠. 네. 이 정부의 태도는 사회주의죠. 사회주의. 예, 지금은 이제 공수처, 검경 수사권 조정 이런 걸 하려고 하는데, 이들이 모델로 삼고 있는 나라가 어떤 나라냐? 중국입니다. 지금 이형세라는 이 경무관인데, 경찰청 수사구조개혁단장이라는 자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중국 공안제 제도가 우리나라 현재 형사소송법보다는 조금 더 선진적이다. 우리나라 법이 중국법보다 못한 법입니다. 가춘자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마누라 옆에 있는데. 네. 이거 심각한 인식이죠. 이 사람이 경찰대 6기 출신인데, 이 경찰청 수사구조 개혁단장을 이전에 또 누가 했냐면은, 지금 황운하가 또 이걸 했어요. 황운하가 이걸 했는데, 진짜 심각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거. 이런 인식을 가진 사람이 있는 거예요. 중국보다 못하는 거예요. 지금 중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곤봉 맞아보고 싶나? 진짜로. 요즘에 탕수육 버전 나왔잖아요. 최근에. 누구야? 이낙연이 탕수육 얼버무리는 그 버전을 한번 유행했었는데, 이제 이재명 버전. 탕수육, 부먹, 찍먹. 질문이 아주 악의적이네. 해당 기자는 정신병원에서 발견된다. 제가 이재명이가 대통령이 될 수 있는 방법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이재명한테 한번 전해 주십시오. 이재명이 대통령 되면 안 된다고요? 물론 안 돼야 되겠죠. 근데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문재인을 정신병원에 보내고, 추미애를 정신병원에 보내고, 그 다음에 국회의원, 민주당 애들 다 정신병원에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은 대통령 시켜줘야 되지 않을까요? 물론 그 전에 날아가겠죠. 어쨌든 이재명이가 이렇게 정신병원 시리즈 유행할 것 같습니다. 이재명이는. 그리고 박원순 버전 탕수육, 부먹, 찍먹. 나는 비서가 먹여주는 탕수육이 좋습니다. 문재인은 부먹 한다고 찍먹을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조국 아내에게 물어보겠다. 나의 의견을 언론에 왜곡되게 게시하는 것은 나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임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기자 RT 리트위트 탕수육 부먹 찍먹. 최근에 조국 관련해 가지고 허위 사실들이 좀 돌아다니더라고요. 이거는 말씀을 하나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조국 이놈이 상당히 또 악의적인 사람이 될 수 있어서 자신에 대한 허위사실을 자신이 퍼뜨리고 그거를 고발하는 데 쓸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의문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엉뚱한 그 허위사실을 그 페이북이나 이런 데 올리는 데에서는 좀 주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팩트 체크를 정확하게 하시고 해야 되죠. 조국 이놈은 자기가 뭐 공인은 좀 거짓말 뭐 허위사실에 의해서 명예훼손을 좀 당해도 된다 이딴 식으로 얘기를 했지만 정작 본인에 대해서는 완전히 고소고발 남발하지 않습니까? 진짜 나쁜 사람 같습니다. 나쁜 사람 같은데 혹시나 우리 그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국민들께서 그들의 그런 어떤 얄팍한 수에 넘어가지 않기를 저는 원합니다. 네. 그런 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에미추 버전. 여성이 나의 취향이 왜 궁금하십니까? 아이가 무서워하니 그만하라는 하명을 거역하지 마. 김현우님 감사합니다. 윤미향 버전. 아예 모금을 해버립니다. 네, 이인영 버전. 빤스, 김정은이가 입던 빤스와 탕수육을 교환하는 상상력을 발휘해야 합니다. 김호준 버전. 탕수육 냄새가 난다. 김현미 버전. 탕수육 2개를 시켜 먹는 자는 2주게 맞는다. 찍먹으로 등록하시면 군만두 혜택이 있습니다. 언제 받겠지 모릅니다. 네, 이런 뭐 우스개 얘기가 있다고 합니다. 최근에 이제 서울시장하고 그 부산시장 등 이제 보궐선거가 있을 텐데 이와 관련해서 이제 장제원이랑 이제 정청래가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 되게 뭐 웃긴데 당연히 얘들은 양심도 없는 정당이기 때문에 당원 당규하고는 상관없이 당연히 공천을 합니다. 뭐 너무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건데 얘들은 당원 당규 뭐 법도 없는 사람들인데 기책사유 있는 경우 무공천 전 당원 투표로 수정될 가능성 뭐 형식은 갖추겠다라는 거겠죠. 그 예로 이제 서울시장직을 사퇴한 오세훈이 새누리당 나경원 출마,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었는데 홍준표 출마 이런 전례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장제원이는 황당한 거죠. 도대체 뭐냐? 우리는 그런 당원 당규가 없다. 안 맞는 게 잘못이다. 뭐 이런 엉뚱한 팩트도 없는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다람쥐 알랑방구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수박 시리즈가 그 유행을 했습니다. 과일 시리즈. 널 사랑할 수밖에. 나에게 바나나. 나를 보고 싶어도 참어. 사과 같은 네 얼굴. 예. 그 박원순의 피해자. 네, 감사합니다. 그 피해자 어머니하고 친한 목사가 유출했다라는 이게 이제 단독으로 조선일보에 떴어요. 이게 원래 고소장 문건이 아니라 1차 진술서였죠. 뭐 많은 분들이 보셨겠죠. 많은 분들이 보셨을 텐데 저도 단톡에서 확인을 했거든요. 이게 이제 교회 관계자에서 유출된 겁니다. 교회 관계자에서 유출됐는데 이게 왜 어떻게 유출됐는지 파악한 근거는 그때 이제 근무 기간이 7월달까지 되어 있어가지고 이게 잘못되었다 이런 말이 있었잖아요. 이거 가짜다 이런 얘기 있었는데 그거를 잘못 알려준 상대방이 그 목사였던 겁니다. 예,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밝혀졌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한번 보십시오. 짜고 치는 거겠죠. 진짜로 그런 걸까요? 아니요. 전혀 다른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일 텐데 그냥 이런 짤이 돌아다니고 있더라고요. 인터넷에.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이분이 유출한 건 아니고요. 그냥 어쨌든 뭐 이런 일들이 있다. 저 좀 웃기더라고요. 이제 박원순이 싸지는 똥이 참 많아요. 많은데 막 뭐 박원순이 49제 한다고, 얘는 기독교인인데 뭐 49제 한다고 또 난리를 치고요. 지금 서울시의 특정 성향 의심단체 지원 현황을 보면은 뭐 수십억이, 아니 수백억이 지금 지원이 되고 있는 거죠. 나중에 이걸 전부 다 청산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심각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죠. 지금 이제 피해자 상대로 2차 피해가 막 너무 엄청나죠. 2차 피해가 엄청난데, 특히 이제 피해자가 비밀번호를 알았다는 데에 대해서 사람들이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손혜원이가 지금 박 시장님 아이폰 비번을 피해자가 어떻게 알았을까? 너무나 당연하죠. 이게 그 박원순 시장, 그 정도가 아니라 국회의원만 해도 이제 본인이 쓰는 핸드폰 뭐 아주 프라이빗한 걸 제외하고는, 예? 윤 총장이 사의 표명을 했대요? 맞습니까? 잠깐만요. 설마요. 윤석열이 총장이 사의를 표명했나요? 윤석열 총장 사의 기사는 없는데요. 네, 없습니다. 없고, 지금 윤석열 주변이 지금 사의를 하는 거죠. 윤석열 주변이 지금 사의를 하고 있고, 지금 따로 사의 기사는 안 보입니다. 사의 기사는 안 보이고, 한기수 선배가 이제 사의를 했다, 뭐 이런 식이고, 지금 검찰 인사 기간이거든요. 지금이 원래 좀 더 일찍 있어야 되는데 검찰 인사 기간이어가지고, 근데 제 사의는 없습니다. 일단 이거는 이제 제가 이제 본 이제 윤석열에 대한 평가인데, 윤석열 총장이 대전 고검 차장을 하다가 바로 중앙지검장이 되었잖아요. 네, 그건 아마 추미애 쪽에서 퍼뜨리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윤석열이 사의를 표명하면요, 윤석열 총장이 바로 죽습니다. 좌파는 무릎 꿇고 사과하는 자에게 밟습니다. 그런 성향을 아주 잘 아는 사람이 사의를 표명한다? 저는 아니라고 보고, 임기 끝까지 간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이제 압박을 하려면 어떤 게 있냐? 탄핵소추겠죠. 탄핵소추. 얘들이 쓸 수 있는 항목은 탄핵소추를 해가지고 이제 권한을 정지시켜 버려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밀란이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사실은 지금 윤석열 총장이 보이는 태도가 조금 애매하고 마음에 들지 않는 구석도 있어요. 이제 뭐 모든 주변에 있는 라인이 다 잘려진 상황에서 뭐 본인이 할 수 있는 어떤 최선의 방식이라고 할 수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좀 많이 아쉽습니다. 근데 검찰 조직의 생태가, 검찰들이나 뭐 판사들도 마찬가지, 쫄보가 많거든. 쫄보가 너무 쫄보가 많은데, 네, 쫄보가 많은데 이제 윤석열 총장은 좀 다르긴 했어요. 대전고검차장에서 바로 중앙지검장 가고 검찰총장 됐잖아요. 그렇게 바로 검사장의 핵심 갔다가 바로 검찰총장 된 경우가 아마 전례가 없었을 겁니다. 특히나 5기수를 뛰어넘어서 바로 총장이 됐는데, 이런 경우는 사실 없어요. 예, 사의했어요?
작곡가 배종희님, 윤석열이 사의를 했다고요? 사의 안 할 것 같은데. 사의 안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전례 없는 그 코스를 밟은 거는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정무 감각이 뛰어난 거예요. 상당히 뛰어난 사람이고 사의는 안 합니다. 이 사람 사의할 리가 없고요. 좀 춥다. 네, 추미애가 들여온 탄핵 소추가 이제 의결이 됐죠. 뭐 109표로 당연히 부결됐지만 어쨌든 좀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처음으로 이렇게 탄핵 소추 발의가 있었다는 게 의미가 있는 거죠. 진작에 했어야 되는데 나경원 원내대표의 가장 아쉬운 점이 맨날 말만 이렇게 강하게 추진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아쉽습니다. 네. 지금 라인 돈 받은 혐의로 지금 민주당 이상호가 이제 구속됐죠. 김봉현이한테 지금 수천만 원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되었는데 사실은 20억 정치 자금을 받았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 노사모 부산 대표였죠. 지금 라임, 옵티머스, 가상화폐 이런 것들이 이 정권의 아마 아킬레스보다 뭐 심장 정도 될 것 같아요. 최악 저질년 누군가요? 네. 지금 좌파들이 돈을 뺏는 걸 잘하다 보니까 이렇게 금융권을 엄청나게 흔들었어요. 가상화폐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 이제 비리들을 하나씩 밝히면은 대박들이 쏟아질 겁니다. 어마어마한 대박들이 지금 예상이 됩니다. 네. 이참에 널 보러 왔어. 정신들 차리세요.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진짜.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네, 가장 뜨거운 천도복숭아. 배가 블루베리. 네, 지금 이제 뭐 주식 양도세 얘기가 좀 또 나오고 있고 가상화폐 과세 얘기도 나오고 있고 웃깁니까? 제가 강의할 때는 막 우스개 얘기 많이 준비했었는데 지금 강의했던 USB가 어디 있는지 지금 찾아봐야 됩니다. 네, 찾아봐야 되는데 지금 이 정부는 주식 양도세 거두려고 또 580만 명 이상의 연말정산을 2번 하겠다. 뭐 이런 지금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1년 그 이득 금액이 5천만 원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비과세하고 과세하고 이런 건데 아무튼 증권거래세 없애자 뭐 이런 얘기가 나왔던 게 작년이었는데 지금 뭐 주식 양도소득세 걷겠다고 하고 있고 이러니까 점점 미친 나라죠. 예, 소득세를 또 올렸죠. 45% 올린다고 했는데 여러분 45%라고 하지 말고 지방소득세 그 10%였잖아요. 그러면 49.4%입니다. 그게 49. 맞죠? 예. 아휴, 참 걱정이 많습니다. 거기에 연금 4대 보험 이런 거 치면 그냥 국가가 이제 강도로 돌변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부계 바치고 다 파퓰리즘 뭐 인턴 이런 거 쓰는데 하겠죠.
돈을 벌어본 적이 제대로 없는 사람이, 제대로 벌어본 적이 없는 집단, 뭔가를 생산적인 일을 하지 못하고 잘하는 사람들 끌어내려가지고 협박해가지고 돈을 벌었던 사람들이 하는 정책이란 게 결국에는 정말 어마어마한 이런 대한민국 망국의 결과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저 끌어내야 됩니다, 지금.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이제 선거 조작과 세금 착취, 세금 폭탄을 같이 해야 됩니다. 지금 제가 또 한변 청년위원장이기도 하거든요. 그 한변에서 지금 세금과 관련해 세금 폭탄, 세금 폭탄 저지 국민 헌법 소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 정부의 태도는 딱 이겁니다. 절대로 세금을 덜 부과하지는 않을 겁니다. 부동산이 이렇게 오른 것도 과세 표준을 일단 높여놔야 세금이 잘 거치거든요. 한 80만원씩 가구별로 줘가지고 한 500만원씩 더 거두면 국가가 이득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 세금으로 이 정부를 거덜내야 될 것 같다. 쟤들이 아닌 우리가 이 정부를 엎으려면은 부정선거가 당연히 본질인데, 정말 저는 안타까운 게 선거에 의해서 주권을 빼앗긴 거는 사람들이 한 번 빼앗긴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안 보이는 겁니다. 근데 눈에 보이는 돈을 뺏어가면요, 사람들이 눈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사실은 주권은 영혼까지 털리는 거거든요. 부정선거는 영혼까지 털리는 건데 그걸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심리를 우리도 이용을 해야 된다는 거죠. 세금을 뺏기는 사람들, 재산권을 침탈받는 사람들은 상당히 무서워집니다. 그래서 정권을 얻는 큰 동력이 되니까 같이 엮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부산에 지금 엄청나게 비가 내리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부산 주변에 사는 분들에게는 전화를 한번 해보세요. 전화를 한번 해보시고, 지금 물이 콸콸콸콸 쏟아진다고 하니까 지금 한번 가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콸콸콸콸 쏟아진다고 합니다. 걱정이 돼요. 걱정이. 징수가 됐다고 하는데, 아무튼 주변에 그 부산에 계신 분들 계시면은 좀 연락해 주시고요. 부정선거 백서가 책으로 출판됐습니까? 그 누구 김학민 변호사 건가요? 나온 지 꽤 됐는데. 저도 책을 써야 되는데 쓸 시간이 많지 않아가지고 좀 큰일 나네. 아무튼 지금 장마입니다. 장마는 시작되었지만 블랙시는 계속되고, 이 장마가 대한민국의 불의와 불법을 모두 엎고 새로운 바른 대한민국이 다시 설 수 있도록 우리 좀 힘내고요. 예. 주무십시오. 모두 잘 주무십시오. 감사합니다. 충성. 네. 네, 저 책 빨리 쓰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